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재판 관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쓰신 의견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움되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채무자는 주로 이제 서울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 주소지를 충남으로 했습니다. 충남 예를 들어서 예산, 보령.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우편물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분 만나고 결혼하면서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국내 주소지가 잠깐 충청도로 몇 달 찍혀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기반은 서울이었죠. 서울에서 또 개인회생을 하다가 폐지됐고, 이런 분은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을, 자, 이런 사안을 이제 변호사가 선임했을 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냥 국내 최후 주소지였던 충남을 관할하는 대전에다 냈을 때, 대전도 서울하고 비슷하게는 상관없지만 되게 늦죠. 그 다음에 서류 내는 것도 배우자 것까지 해서 부모까지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채무자는, 변호사는 이제 서울을 선택한 겁니다. 서울에서 선택하면서 법원에서 이제 관할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재판 관할에 대한 의견서를 정확하게 써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문이지만 판사님은 이유 어찌됐든 서울에서 재판 관할이 있다라고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도움이 될까봐, 다음에도 이제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판 관할에 대한 의견, 재판 관할에 대한 어떤 이제 케이스입니다. 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본점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중구입니다. 출생은 이제 88년생이죠. 88년생이니까 이제 34살, 그죠? 35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8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채무자는 성인이 된 무렵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충남에서 이제 거주했습니다. 부모님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옮겼겠죠. 충남으로 옮겨서 하다가 이제 다시 2016년부터 역삼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이제 생활했습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 출국 전까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경 호주에서 스시 메이커로 근무하던 중 중국인 배우자와 만나서 2020년 7월 4일 혼인하였고 현재는 중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2016년경 이제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았는데 2019년, 성실하게 한 2, 3년 변제를 수행했는데 아마 5년짜리였을 거예요. 옛날에 5년이었잖아요. 법 바뀌기 전에. 2019년 코로나, 2019에서 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지만 배우자와 혼인하고 임신, 그 다음에 출산 때문에 이제 변제금 납부가 못 돼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2022년 10월 20일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3회 이상 납을 못하면 폐지하게 돼 있죠.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봐줬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결국은 2020년 말 혼인신고 등록지 및 관련 우편물을 받을 곳이 필요하죠. 중국 사람과 결혼하니까 중국 등록지가 필요해서 부득이 언니가 거주하는 충남에다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소지를 등록해 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충남에도 갔겠지만, 이제 주로 충남에서는 이 사람은 근거지가 별로 없죠. 등록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3년에 올해 이제 다시 파산을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왔고, 선고 때도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고, 그 다음에 제1회 집회 때도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을 안 가고 이제 충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상 원칙적으로 토지 관할을 전속 관할로 하고 있죠. 채무자의 주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지면
최후 주소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산 전문법원에 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걸 이제 의도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법원이 서울법원이죠. 그러니까 폐지가 확정되어 계속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폐지 결정에 대한 추한항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고, 현재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이 불과 3개월변이 안 됐죠. 10월 20일 날 확정됐으니까 11, 12월 달에 신청한 겁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된 사실을 친언니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송달된 채권자의 상한연장 우편을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개인 파산 사건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의존성이 강한 결련 파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뭐 사실 어떤 이론적 결련 파산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정확치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경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채권자들도 다수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에게도 신속 공평한 처우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과거에 개인회생이 계속되었던 법원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채무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최후 주소지는 서울이었다는 얘기죠. 충남 거기는 결혼 등록지 때문에 잠깐 임시적으로 주소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인 거주는 서울이었다. 그래서 생활의 근거지도 서울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낸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회생과 관련된 사건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모두 신속하게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결국 서울에서 신청을 했고 서울에서 판사가 관할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인정한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최후 근거가 되는 데가 만약에 대구였다. 그러면 어림도 없죠. 그나마 서울에서 한 22년간 주소가 되어 있고 중국을 가기 전 실질적인 생활 근거도 아마 서울로 보였던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할과 관련된 어떤 고민할 때 이런 거를 한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의 뿌리를 좀 확실하게 찾아서 이게 과연 서울에다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서 한번 고민을 해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